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응답, 응달쌤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말 흔하게 접하는 병, 바로 요로 감염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흔히 방광염 걸렸다, 신우신염이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왜 자꾸 재발하는지, 그리고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항생제를 고르는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작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로 감염은 크게 국소 요로 감염과 전신 요로 감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소 요로 감염은 예전에 방광염, 단순 요로 감염, 하부 요로 감염이라고 부르던 것을 다 합친 개념입니다. 쉽게 말하면 감염이 방광 안에만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소변 볼 때 따갑고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고 참기 힘들 만큼 급하고 아랫배 치골 쪽이 눌렀을 때 아프고 눈에 보일 정도로 피가 섞여 나오는 증상이 있으면서 소변 검사에서 백혈구나 세균이 기준치 이상 확인되면 국소 요로 감염으로 진단합니다. 전신 요로 감염은 예전 용어로 단순 신우신염, 복잡 요로 감염, 상부 요로 감염 등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건 감염이 방광을 넘어서 신장 쪽까지 올라간 상태로 열이 나고 오한이 들고 옆구리가 아프고 등 쪽 늑골척 축각을 두드리면 아프고 심하면 혈압이 떨어지는 등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나면서 소변 검사에서도 이상이 확인될 때 진단합니다. 참고로 2025년 미국 감염학회에서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감염이 방광에만 국한되어 있고 전신 증상이 없다면 설령 환자가 당뇨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져 있거나 비뇨기계에 원래 이상이 있었더라도 단순 감염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즉, 기저질환 유무보다 감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더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균은 어떻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까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 하나, 방광염과 신우신염은 하나의 병이 진행돼서 심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서로 다른 별개의 병입니다. 어떤 균이 감염을 일으켰는지, 그 균이 얼마나 독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몸의 방어력이 얼마나 뚫렸는지, 이 조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대장균이라도 무기가 약한 놈은 방광에서 멈춰서 방광염만 일으키고 무기가 강한 놈은 방광을 거치거나 아예 거치지 않고 곧장 신장까지 쳐들어가서 신우신염을 일으킵니다. 감염이 성립하려면 세 단계를 다 통과해야 합니다. 방광까지 도달하고 방광벽에 딱 달라붙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불어나야 그제서야 감염이 시작됩니다. 이 세 단계 중 어느 하나라도 막히면 병은 생기지 않습니다.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의 대부분은 사실 원래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던 대장균입니다. 이 균이 장에서 항문 주변으로 다시 회음부를 거쳐 요도 입구로 그리고 방광까지 이동하는 겁니다. 특히 여성은 해부학적으로 항문과 요도 입구 사이 거리가 짧다 보니 세균이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균을 방광 안까지 밀어넣는 대표적인 경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관계입니다. 성관계 중 생기는 마찰 때문에 회음부와 항문 주변에 있던 세균이 짧은 요도를 타고 방광 안으로 대량 유입됩니다. 실제로 성관계 후 48시간 이내에 방광염이 생길 위험은 평소보다 최대 60배까지 올라간다고 알려져 있고요. 성관계 빈도가 높을수록 최근에 파트너가 바뀌었을수록 위험이 더 커집니다. 두 번째는 살정제 사용입니다. 다이어프램이나 철정제가 코팅된 콘돔을 쓰면 질 안을 지키던 유산균들이 파괴되는데 그러면 대장균이 질 입구와 요도 주변에 자리 잡기가 훨씬 쉬워져서 감염 위험이 2, 3배 정도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장내 세균 증식입니다. 장 속에 요로 감염을 일으키는 대장균이 많이 살고 있으면 자연히 항문 주변이나 회음부로 흘러나오는 세균의 양도 많아지고 그만큼 방광까지 도달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세균이 방광 안까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감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세균이 갈고리 모양의 구조, 이른바 선모로 방광벽에 딱 달라붙어야 하고 그 자리에서 계속 불어나야 그제서야 감염이 시작됩니다. 원래 우리 몸에는 몇 가지 방어선이 있습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물살에 세균이 쓸려 나가고 방광 표면은 점액층과 항균 물질로 덮여 있고 질 입구는 유산균이 지키고 있고 요관은 신장 쪽으로만 소변이 흐르도록 일방통행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어선이 무너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세균이 잘 달라붙는 수용체를 많이 가지고 있거나 감염을 알아차리는 면역 센서가 약한 경우, 폐경 후 여성 호르몬이 줄면서 질 점막이 얇아지고 유산균도 줄어드는 경우,
임신 중 요관이 느슨해져서 세균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경우, 방광류나 요실금, 잔뇨, 요로결석이나 폐쇄, 소변 역류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소변줄을 꽂아서 세균이 곧장 방광으로 들어갈 통로가 생긴 경우, 그리고 당뇨병이나 면역력 저하, 거동이 불편해서 제때 화장실을 못 가는 경우, 설정제 사용, 최근에 요로 감염을 앓았던 경우도 위험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응급실에는 방광염이 자주 재발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유는 뭘까요? 세균이 방광에 들어오면 일부는 깊은 층의 세포 속으로 파고들어 잠을 자는데, 이렇게 세포 안에 숨으면 항생제가 잘 닿지 않아서 치료를 해도 죽지 않습니다. 방광세포는 계속 새로 만들어지면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이동하다가 결국 떨어져 나가는데, 세균을 품고 있던 세포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잠자던 세균이 다시 깨어나고, 세포가 떨어질 때 세균이 방광 안으로 쏟아져 나와 새로운 감염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점이 재발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신우신염은 정해균주만 가능합니다. 방광에서 요관을 타고 수만 마리의 세균이 위로 올라간다고 해도 실제로 신장에 자리 잡고 감염을 일으키는 건 그중 딱 한두 마리뿐입니다. 이 한두 마리가 신장 안에서 계속 복제하면서 감염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장 감염은 아무 균이나 일으키는 게 아니라 갈고리부터 편모까지, 독소까지 여러 무기를 다 갖춘 이른바 정해균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아주 드물게는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혈액을 타고 신장에 직접 침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방광에서 요관을 거쳐 신장으로 올라가는 경로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혈액을 통해 곧장 침투하는 겁니다. 주로 황색포도알균이나 칸디다균이 원인이고,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나 이미 균혈증, 그러니까 혈액에 세균이 도는 상태인 환자에게서 나타납니다. 그룹 B 연쇄상규군은 잠깐의 균혈증만으로도 방광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장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방광염은 도달, 붓고, 불어나는 단순한 3단계로 진행되고, 방광용 갈고리 하나만 있어도 흔한 대장균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속에 숨어서 재발이 잦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면 신우신염은 도달, 부착, 상행, 신장도달, 신장부착, 증식이라는 복잡한 다단계 과정을 거치고, 신장용 갈고리에 여러 독성인자까지 갖춘 특정 고독성 균주만 가능합니다. 정착하는 균주는 소수지만 일단 자리 잡으면 진행이 훨씬 무겁습니다. 이제 방광염과 신우신염, 어떻게 진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광염은 사실 병력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핵심은 배뇨통, 소변 볼 때 따가운 느낌입니다. 여기에 소변 검사를 더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데, 백혈구 에스테라제나 아질산염 둘 중 하나라도 양성이면 민감도 75%, 특이도 82% 정도입니다. 다만 병력이 확실하다면 검사가 음성이어도 감염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습니다. 소변 배양 검사, 기준은 1ml당 10,000개 이상는 방광염 진단 자체엔 필수가 아니지만, 항생제를 정확히 고르려면 이상적으로는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신우신염은 조금 다릅니다. 발열 유무와 상관없이 옆구리 통증이나 압통이 있으면서 소변 검사에서 녹뇨나 세균뇨가 확인되면 추정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으로는 발열, 오한, 권태감 같은 전신 증상에 빈뇨, 절박뇨 같은 방광 증상이 같이 나타나지만, 최대 20%는 방광 증상이 아예 없거나 열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확진의 핵심은 소변 배양 검사입니다. 기준은 1ml당 10,000개 이상의 CFU이고, 모든 환자에게 항생제 감수성 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영상검사나 혈액 배양, 염증 표지자는 합병증 없는 일반적인 경우엔 굳이 안 합니다. 다만 폐혈증이 의심되거나 요로결석이 있거나 의심되거나, 소변 pH가 7.0 이상이거나 신장 기능 GFR이 분당 40ml 이하로 새롭게 떨어졌다면 영상검사를 시행합니다. 자, 이제 치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요로 감염이든 전신 요로 감염이든 가장 흔한 원인균은 단연 대장균입니다. 전신 요로 감염의 경우 대장균 외에도 클렙시엘라 뉴모니에, 프로테우스 미라빌리스, 장구균, 사프로파이티쿠스 포도알균 등이 함께 분리되기도 합니다. 항생제를 선택할 때는 5단계의 절차 순서로 판단합니다. 첫 번째 0단계는 증상에 따른 질환 분류입니다. 국소 요로 감염인지 전신 요로 감염인지를 먼저 구분하고, 증상이 없는 무증상 세균요의 경우는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1단계는 중증도 평가입니다. 환자에게 폐혈증이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합니다. 세 번째 2단계는 내성균 위험인자 확인입니다. 환자의 이전 배양 검사 결과를 검토해서 내성균이 검출된 적이 있는지 살펴보고 만약 있다면 그 항생제는 피하는 게 권장됩니다. 대략 3개월, 6개월 이내 결과를 참고합니다. 지난 12개월 안에 플로우로퀴놀론 계열 항생제를 쓴 적이 있다면 이번에도 같은 계열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ESBL이라는 특정 효소를 만드는 내성균 감염 위험이 높은 경우도 있는데 6개월 이내 항생제 투여나 입원 이력이 있거나 요양시설에 거주 중이거나 최근에 ESBL 생성균이 검출된 적이 있거나 소변줄을 오래 꽂고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3단계는 알레르기 반응이나 금기사항 또는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하고 신장 기능도 함께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4단계는 해당 의료기관의 항생제 감수성 결과 활용입니다. 특히 폐혈증이 있는 환자라면 그 병원에서 최근 축적된 항생제 감수성 통계를 참고해서 경험적 항생제를 한 번 더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의 단계를 거쳐 해당되는 항생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광점 치료, 경구 1차는 두 가지입니다. 니트로프란토인 50mg 하루 4번, 5일간, 단 CRCC 30 미만이거나 임신 38주에서 42주면 금기, 또는 포스포나이신 3g 단 한 회, 신기능 무관하게 사용 가능. 이 둘로 안 되면 시프로플록사신을 씁니다. 국내 급여 기준상 1차 실패 후 사용이 원칙. 신호염 치료는 중증도에 따라 나뉩니다. 폐혈증이 없는 비중증 환자라면 정맥주사로 세팔로스포린 계열, 그러니까 세포탁신 2에서 1g을 8시간마다, 셉트리악손 2g을 24시간마다, 세페핌 2에서 1g을 8시간마다 쓰는 방법, 또는 피페락실린 타조박탐 4.5g을 8시간마다 쓰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다만 최근 6개월 이내 퀴놀론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이번엔 피하는 게 원칙입니다. 폐혈증이나 폐혈성 쇼크가 동반된 중증 환자라면 같은 계열의 약제를 더 고용량으로 씁니다. 세팔로스포린은 세포탁심 2g을 8시간마다, 셉트리악손은 그대로 2g을 24시간마다, 세페핌은 2g을 8시간마다로 올리고 피페라실린 타조박탐도 4.5g을 6시간마다로 간격을 좁힙니다. 퀴놀론 용량은 비중증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여기에 더해 카바페넴 계열과 아미노글리코자이드 계열까지 선택지를 넓힙니다. 카바페넴으로는 에르타페넴 1g을 24시간마다, 메로페넴 1g을 8시간마다, 이미페넴 실라스타틴 500mg을 6시간마다, 도리페넴 500mg을 8시간마다 쓰고 아미노글리코자이드로는 아미카신을 체중 1kg당 15mg씩 24시간마다 투여합니다. 경구로 초기 치료를 시작하거나 정맥주사에서 경구제로 전환하려면 4가지 조건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열이 내리고 증상이 나아지는 등 임상적으로 호전되고 있어야 하고 환자가 약을 입으로 먹을 수 있어야 하고 효과적인 경구용 대안항생제가 존재해야 하고 요로가 막혀있는 것 같은 해부학적 문제가 없거나 이미 해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4가지가 다 충족되면 되도록 빨리 경구제로 전환합니다. 치료 기간을 보면 방광점은 선택한 약제에 따라 1일에서 5일 정도로 니트로프란토인이면 5일, 포스포마이신이면 단 한 번이면 됩니다. 신우염증은 합병증이나 요로 폐쇄가 없고 치료 반응이 좋은 경우 효과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작한 첫날부터 계산해서 플로우로퀴놀론은 5일에서 7일, 그 외 항생제는 7일간 치료 후 종결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gram 음성균에 의한 균열증이 동반되었더라도 조건만 만족한다면 7일째에 치료를 종결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요로 감염은 심해지면 신호염이 된다는 단순한 진행 개념이 아니라 세균의 무기와 우리 몸 방어력이 어떻게 뚫렸는지에 따라 갈라지는 서로 다른 질환입니다. 방광점은 증상만으로도 진단되고 치료도 짧지만 방광세포 속에 숨는 특성 때문에 재발이 잦습니다. 신우염은 전신 증상이 동반하고 배양검사로 확진하며 중증도에 따라 치료 전략이 크게 달라집니다. 오늘의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과 임상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